안녕하세요. 어찌할꼬 사연 있는 거리입니다. 어찌할꼬 세 번째 사연이 도착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사연입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들으셔야겠습니다. 집들이를 하던 날 치욕적으로 2명의 남자와 잠을 자게 된 사연이라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된 일이길래 신랑 모르게 2명의 남자와 자게 된 걸까요? 그것도 치욕적으로 말이죠. 치욕적이라는 건 분명 그 남자들과 자기 싫었는데 억지로 자게 됐다는 거잖아요. 어처구니가 없긴 한데 틀림없이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럼 치욕스러운 집들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오신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서 살고 있는 29살 장현숙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 술집에 나갔었습니다. 룸살롱 말입니다. 결혼 전 지금의 신랑과 사귀면서도 저는 룸살롱에서 일했습니다. 룸살롱 얘기를 좀 더 해드리자면 저는 나가요걸로서 본격적으로 일한 기간은 한 5년 정도 되는데요. 사실 인천에 있는 한 룸살롱에서 꽤 잘 나가던 아가씨였습니다. 저를 파트너로 앉히고 싶어서는 손님들끼리 시비가 붙은 적도 몇 번이나 있었을 정도였고 지정을 하는 손님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성격도 좋고 몸매도 좋다는 얘기인데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 스스로도 제 엉덩이가 끝내준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실제로도 제 엉덩이를 보고 싶어서, 제 엉덩이 한번 만져보고 싶어서 저를 파트너로 지정을 하는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손님은 저의 엉덩이 나체 사진을 찍게만 해준다면 100만 원을 주겠다고 한 손님도 있었을 정도입니다. 적나라한 제 엉덩이를 보고 싶을 때 언제든 보고 싶다면서요. 그래서 오빠는 왜 이렇게 제 엉덩이에 집착을 해요? 라고 하니까 제 엉덩이가 너무나 크면서도 아름다워서랍니다. 사실 너무 큰 건 아니고요. 딱 좋게 큰 거랍니다. 엉덩이가 최고라는 일본 AV 배우들의 엉덩이라고 보시면 틀림없을 겁니다. 손님들이 하도 일본 AV 배우 엉덩이 얘기를 많이 해서 한 번은 룸살롱 안에서 그런 배우들이 후배 위로하는 영상을 같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손님 오빠들이 다들 내 엉덩이가 더 크게 끝내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손님한테는 이 자리에서 팬티 벗고 보여줄 테니까 사진을 간직하지는 말라고 했었습니다. 부끄러워서요. 그런데도 그 오빠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티팬티 입고 후배 위 자세를 취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또 그 오빠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00만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일을 하는 아가씨치곤 워낙 마음씨가 착하다 보니까 단돈 50만 원의 얼굴만 제외하고는 제 온몸을 마음껏 사진을 찍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빤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현금으로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러더니 알몸인 상태로 후배 위 자세를 취한 뒤 제 두 손으로 그곳을 벌리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제 두 손으로 스스로 벌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쳐다본 뒤 멍멍멍멍 하며 개처럼 짖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꽤 수치스러웠지만 제가 참 마음씨가 착하다 보니 기꺼이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오죽 내 엉덩이가 마음에 들면 그럴까 하는 생각에 저는 확실하게 서비스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촬영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룸살롱 안에서 옷을 다 벗은 뒤 그 손님 오빠가 원하는 대로 후배 위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런다면 고개를 돌려 그 오빠를 바라봤고 정말로 제 두 손을 이용해 제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도 수치스러운 그곳을 스스로 벌렸습니다. 그런 다음 멍멍멍멍 하고 개처럼 짖었습니다. 그러자 그 오빠를 비롯해 같이 왔던 남자 손님 오빠들이 감동을 받더군요. 감동받는 모습에 저 또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 서비스 해주는 김에 조금 더 해주기로 했습니다. 오빠, 내 그곳에다 오빠 손가락 넣어도 돼. 그리고 내 그곳을 마음껏 망가뜨려줘. 그러자 그 오빠는 더욱 더 감동을 받아서는 내 그곳에다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오빠, 손가락을 1개 말고 2개 넣어서 해주세요. 손님 오빠는 제 그곳에다 손가락을 2개를 넣어서는 제 그곳을 마구 망가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제 그곳에선 잠시 후 물이 줄줄줄줄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곧이어 저는 끝끝내 참지 못하고 사랑의 물을 뿜어내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런 얘기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사연을 쓰다 보니 기억에 남았던 일이라서 말씀드리고 말았네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사실 제 몸 부위 중에서 오로지 엉덩이만 볼만한 건 아닙니다. 가슴도 꽉 찬 C컵이니 꽤 큰 편이죠. 요즘엔 체중이 2kg 정도 붙었는데 저는 이 몸무게가 배로 가지 않고 모조리 가슴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요즘은 엉덩이보다는 가슴이 더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워낙에 엉덩이가 타고나서 그렇지 가슴 또한 만만치 않게 탐을 내던 손님들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번엔 좀 더 예전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룸살롱에 나가게 된 건 대학 4학년 때였습니다. 우연히 알게 된 오빠를 통해서 처음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꽤 돈이 되더라고요. 제가 다닌 대학은 4년제이긴 했지만 천안에 있는 삼류대학이었고 저는 카페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평범한 알바비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차마 천안에 있는 룸살롱으로는 나가지는 못했고 대전에 있는 룸살롱으로 나갔었는데요. 그나마 이것도 졸업할 때까지 10번 정도도 못했을 겁니다.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될까봐 마음 졸이며 룸살롱으로 나갔었습니다. 저는 뚝딱 감고 좀 야한 알바 뛴다라고 생각했었죠. 그때마다 매번 손님들은 저와 2차를 나가려고 싶어 했지만 저는 2번 정도 빼놓고는 2차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린 마음에 괜히 소문날까봐 걱정이 됐거든요. 저는 대학을 졸업한 후엔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 작은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일도 편하고 야근도 없었고 같이 일하던 사람들도 좋았지만 작은 회사다 보니 월급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룸살롱으로 나갔고 이번엔 종종 나가게 됐습니다. 직장 생활을 2년 정도 했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일에 한 번 정도씩 나갔습니다. 광진구에 있는 룸살롱으로는 나가지 못했고요. 서울역 쪽에 있는 룸살롱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치면 일하는 시간 따져서 룸살롱 나가는 게 직장 월급보다는 훨씬 괜찮았기 때문에 이때부터 고민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인천에 있는 한 룸살롱에서 본격적으로 나가요걸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집도 인천에 있는 오피스텔로 옮겼죠. 이렇게 한 5년 정도 룸살롱 아가씨로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저는 허튼 짓을 하지 않았고 착실하게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다 나이가 30 가까이 되어가자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즈음에서 지금의 신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낮에 설렁탕 집에서 홀로 설렁탕을 먹으며 숙취를 해소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렇게 속을 풀어줘야 저녁에 룸살롱으로 출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근처 테이블에서 홀로 설렁탕을 먹고 있던 한 남자가 저를 흘깃흘깃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지금의 신랑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예쁘고 몸매가 좋아서 자꾸만 보게 됐답니다. 제가 설렁탕을 다 먹고 가게를 나서자 신랑은 먹던 설렁탕을 다 먹지도 못하고 쫓아나왔죠. 그리곤 첫눈에 반했다며 사귀자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착해 보이는 신랑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카페로 가서 차를 마셨습니다. 직장인이라는 신랑은 당연히 제게 뭐하는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누가 봐도 전 직장인 같진 않았으니까요. 저는 그래서 속옷 모델이라고 뻥을 쳤습니다. 차마 룸살롱에 나가는 여자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신랑이 실망할까 봐서요. 속옷이나 탱크탑, 핫팬츠 같은 주로 야한 옷을 입고 사진을 찍는 모델인데 얼굴은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에 회의를 느껴 그만두고 싶어 해서는 제가 촬영했던 사진은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신랑은 더 이상 이 일에 대해선 물어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곤 우린 몇 달을 사귀고 곧바로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두 남자와 자게 된 건 결혼을 한 후 한 2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신랑과 저는 결혼을 하면서 작은 아파트를 장만하게 됐는데 신랑이 다니던 회사 부서 사람들 성화에 모시겨 집들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거래처 직원 한 명도 집들이에 초대를 했죠. 이 거래처 직원은 신랑하고는 단짝이었던 대학 동창일 뿐만 아니라 신랑이 일하던 부서 사람들하고도 친했고 또 신랑 회사에게 하청을 주는 업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참에 이분과 신랑 부서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는 신랑이 점수 딸 수 있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오로지 신랑 일 잘 되게 하려고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집들이에서 일어나고 만 것이죠. 집들이에 왔던 사람 중에 2명이 저를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집들이에 온 손님들로는 남편의 회사 후배 여사원들도 있었고 같은 부서 상사들도 있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던 남편의 대학 동기이자
거래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몸담고 있는 부서의 책임자인 최 과장님이 저를 알아본 것이었죠. 그리고 저를 알아본 또 한 명이 바로 거래처 젊은 직원이었습니다. 우리 남편 대학 동기 말입니다. 저 또한 이 두 사람을 보자마자 제가 인천에 있는 룸살롱을 한창 나갈 때 자주 왔던 손님들이었다는 게 떠올랐죠. 심지어 이 사람들은 저를 툭하면 지정으로 옆에 앉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저를 보자마자 어라 민지 맞지? 인천 룸살롱 나가요걸.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얼굴 표정만으로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 저는 민지라는 이름으로 룸살롱에 나갔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당혹스러웠죠. 다행히 두 사람은 곧바로 저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표정 관리를 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표정 관리를 했고 우린 다 같이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집들이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저는 어떤 분위기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온 사람 중에서 남편의 대학 동기가 제일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남편 회사에 하청을 주고 있는 입장이니까 막강한 권력자라고 할 수 있었죠. 실제로도 우리 남편은 같은 부서 최 과장님한테 꼼짝 못하고 있었는데 이 최 과장님은 이 젊은 거래처 김대리의 비위를 맞춰주고 있었습니다. 남편 역시도 이 김대리가 친했던 대학 동기이기는 하나 그래도 꽤나 조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뭐 하나라도 잘못해서 거래가 끊기면 안 되니까 말이죠. 김대리 역시도 겉으로는 갑질도 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한 척하며 우리 남편의 친한 대학 동기일 뿐이라는 걸 강조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은근 자신은 이 회사에 하청을 주는 입장이니 알아서 잘 처신해라 라고 눈치는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저로선 제 남편이 잘 돼야 하기 때문에 최 과장님하고 김 대리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일 안주를 준비하느라 주방에 있을 때였습니다. 최 과장님이 뭘 힘들게 그렇게 차리느냐며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주방으로 왔습니다. 최 과장님, 그냥 앉아서 많이 드세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편하게 계세요. 그러자 최 과장님이 제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최 과장이 뭐라고 했을까요? 다음 편에서 확인하시죠. 여러분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